오늘 늘 저의 의상은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품바 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데몬 갈바닉 데몬복이라는 제가 지금 휴가 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끝나고서는 휴가 이제 또 여행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복장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아니 너무 많이 제가 되게 많이 떨거든요. 근데 유리 사장님께서 초반에 좀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때 발표하고 봤는데 발표 준비 생 많이 했다. 내일 발표하겠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마이스토리 제목을 Be Free라고 잡아봤거든요. 저는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남의 시선이나 그런 사회적인 그런 공식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뉴스킨을 만나면서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Be Free라고 저의 마이스토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소위 말하는 대치동 키즈예요. 요즘에 대치동에서 자란 저희 30대 그런 엄마들을 대치동 키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치동 키즈가 아이들을 다시 대치동에 데리고 가서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엄마들이 대부분이에요. 제 동창들 중에서도. 근데 그때는 정말 저에게는 꿈은 사치였던 학창 시절이거든요. 근데 저 현수막이 저의 그 학창 시절이랑 똑같았어요. 꿈이 무엇이든 간에 제가 그냥 좋은 대학만 가고 서울대, 연고대 그런 스카이에만 목을 매야 하는 게 저의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 성적이 가장 우선순위로 매겨졌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사는 동네의 특징 때문에 그랬는지 사춘기 시절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에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너는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어? 초등학교에 따라서 아파트가 달랐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너가 사는 동네, 학원 성적, 그다음에 부모님의 직업 이런 것들이 저를 평가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지는 시선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옷을 입고 가면은 뒤에 상표를 까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네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살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스스로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점점 더 뺏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인풋을 많이 넣어서 나름 만족할 만한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부모님께서 굉장히 제가 좀 원하던 학교는 원래 고려대학교였었는데 그에 뭐 못지않은 못진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 아버님께서 되게 좋아하셨던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부모님의 기대에 그래도 만족을 시키는 그런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10대 때부터 꿈을 갖는 그런 연습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도 굉장히 흥청망청 보냈던 것 같아요. 나는 꿈이 여기까지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냥 대학에 갔다는 게 꿈의 끝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하는 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보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잠시만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죠. 띄우고 계십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었던 일이 유통회사 바이어였기 때문에 제가 홈플러스의 바이어에 취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제가 정한 목표인지 사회가 정해놓은 목표인지는 알 수가 없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만족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홈플러스에 취업을 해서 바행 트립을 다니고 좋은 호텔에서 묵으면서 좋은 제품을 바행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모션 실적이 나오면은 홈플러스 내에서는 굉장히 영웅 대접을 받았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굉장히 제품에 대한 실적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라는 만족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홈플러스라는 회사가 원래는 영국의 테스코에 있던 회사였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MBK라는 사모펀드에 넘어가면서 월급이 삭감이 되고 승진은 멈추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하 직원들한테만 의존을 하면서 무능력한 상사와 고지식한 상사를 늘상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사들의 능력에 따라서 승진의 TO가 결정이 되는 불공정한 시스템에 마주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참을 수는 있었어도 제가 바이어로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는 갑질이었었어요. 유통회사의 갑질은 여러분들께서도 뉴스에서 많이 접하셔서 알겠지만 실제로는 더 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늘상 매일매일 정말 여러 업체와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보다 연세도 훨씬 많으시고 그분들은 정말 중소기업, 정말 영세한 업체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가 상품 하나 빼세요라고 하면은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혼 싹 빼고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의 아기가 찾아오거든요. 제가 일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과한 모성애가 생길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의 Y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오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후에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전업주부로 남을 건지 아니면 다시 워킹맘으로 복직을 할 건지 아니면은 제가 아이와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영업을 해볼까라는 세 가지 선택안을 두고 고민을 하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어떤 거를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자영업을 선택을 합니다. 제가 아파트에 같이 그 주상복합에 살고 있는데 그 상가에다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프리미엄 김밥집이라고 하는 바르다 김선생을 창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그 김밥만 싸시는 분이거든요. 여사님들 김밥 싸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 게 보이시나요? 지금 4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파는 김밥의 가격은 3,500원인데 임대료, 인건비, 4대 보험, 관리비, 세금 등을 다 나가고 나면은 제 통장은 늘 찰랑찰랑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몸대로 고생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지 몇 달 만에 되게 현타를 맞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저의 아기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한 선택이었는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결국엔 제가 매장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이 퍽하면 평크를 내기 일쑤고 그다음에 직원분들도 너무 힘드니까 당장 내일부터 안 나오신다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정작 저의 아기는 이모님 손에 키워지는 그런 슬픈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게를 오픈한 지 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수익을 조금 많이 포기를 하더라도 아기와의 시간을 좀 더 보내기 위해서 직원을 1명을 더 쓰고 제 나름의 워라밸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 이 서울이나 이런 일산 근교에서 집도 없고 근데 김밥값을 100원이라도 올리면 고객님들이 너무너무 항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김밥값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면서 여전히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는 쑥쑥쑥쑥 오르는데 저의 통장 잔고는 여전히 찰랑찰랑한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2019년에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남편이랑 3가지 안을 가지고서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새로마 너의 경력을 다시 살려서 재취업을 해볼래? 아니면은 김밥의 프랜차이즈화를 해볼까? 아니면 마지막에 나타났던 3번째 옵션인 뉴스킨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재취업은 제가 이 사사분면을 알고 나서부터는 고민의 대상에서 굉장히
벗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사업자분들이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노동하지 않으면 벌지 못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약같이 안정적인 수입이긴 하지만 제가 일하지 않는 순간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김밥의 프랜차이즈를 고민을 했던 이유는 아름아름 계속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게 여기 김밥집이 참 맛있는데 이거를 분점을 내주실 생각은 없느냐라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거를 고민을 했거든요. 프랜차이즈도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바르다를 안 하고 진행할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내가 백종원이 돼보자라는 생각으로 김밥의 프랜차이즈까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된다는 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포기하지 않으면 백종원 같이 정말 존경받는 그런 프랜차이즈 CEO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바르다 김 선생을 하면서 그 본사의 갑질을 실제로 겪고 나니까 나만 돈을 벌자고 제가 프랜차이즈의 본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가 허락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백종원도 한신포차를 열기 위해서 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취업도 아니고 김밥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결국에 세 번째 남은 뉴스킨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뉴스킨이나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지훈 사장님의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이 문은 제가 뉴스킨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나 다름이 없어요. 4101호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지훈 사장님은 저의 바로 앞집 언니였었어요. 제가 김밥집을 오픈하면서 김밥을 연습해서 4101호 문을 두들기게 된 계기로 친해졌거든요. 저가 김밥집 여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해서 이지훈 사장님께 손을 건넸는데 그리고 나서 김밥집 VIP가 되셨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소개를 해준 뉴스킨이 어떤지 한번 제가 모르니까 그 언니가 아는 만큼 알면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랑비에 정말 옷 젖듯이 2년 전에 뉴스킨을 한다고 했는데 언니의 라이프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언니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이렇게 뜨는 피드를 보면은 쉐어링 보너스는 뭐고 언니가 휴가를 가 있는데 이 계좌에서 띠링띠링 올리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런 엄청난 규모의 무대에서 저 뭐를 하는 거지? 그 되게 유명한 영화 음악 감독이 나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니는 무슨 일을 하기에 저런 무대에 설 수 있는 걸까? 그 다음에 형부랑 같이 갔던 리조트랑 사진을 올리면서 나랑 결혼해서 좋겠다 당신은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와이프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니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권준범 사장님의 강의를 한번 숙제라고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느꼈었는데 그 강의를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나 알아보자라고 해서 그 오프라인 세미나에 가게 되는데 제가 누군지 한눈에 보이시죠? 페피는 다르지 않나요? 저희가 보이시지 않아요? 이 화려한 등짝. 그래서 제가 갔는데 처음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텐션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처음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늘 반갑게 이렇게 대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남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심이 많아서 이 사람들 뭐지? 나 하나 끌어들이려고 다 연기하는 거 아니야? 약간 트루먼 쇼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보는 사람마다 피부가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처음에 갔을 때 리크루팅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목표 발표가 김연경 사장님이었고요. 사업 설명이 김선우 사장님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프라인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제가 뉴스킨을 제대로 알아보는 그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의심은 놓진 않았지만 제가 제품을 써보면서 뉴스킨에 대한 팬심이 정말 커지거든요. 저 왼쪽 사진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신데 갈바닉 2주 동안방을 하고 나서 얼굴이 이렇게 달라지시고, 저는 다이어트를 조금 하긴 했지만 이렇게 탈모가 심해져서 다이어트를 지속을 할 수가 없었는데 티알라인트를 하면서 근육량은 오르고 다 없어졌던 머리가 생기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같은 옷 다른 느낌 시리즈를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외형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저의 큰 조력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무언가를 할 때 가장 많이 방해를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저희 남편이거든요. 남편은 제가 뉴스킨을 한다고 했을 때 어이가 없다는 수투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지연 사장님이랑 박성규 사장님도 참 이렇게 제가 옆에서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저희 남편을 만나러 오셨을 때. 근데 제가 꾸준히 보상을 노출을 했더니 숫자에 반응을 하는 남자라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새로만 그냥 너만 잘하면 되는 사업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지연 사장님이랑 박성규 사장님이 일산에 올라오셨을 때 이렇게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돈 좀 잘 벌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뉴스킨에 대한 마인드가 예전이랑은 완전히 바뀐 거죠. 저는 사실 뉴스킨을 돈을 보고 시작을 했지만 제가 몇 달간 뉴스킨에 몸담게 되면서 저의 인생이 굉장히 즐거워지고 활기차지고 굉장히 사람이 좋아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의 인생을 끝점을 생각을 하게 되는 귀인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최숙희 사장님이나 김대현 사장님, 김지선 사장님께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계신지 그분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고 나니까 저는 이 뉴스킨을 이제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기에는 뉴스킨을 했을 때의 삶이 보이기 때문에 저의 이제 용기만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이 깔아놓은 대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가라는 대로만 부모님이 가라는 학원을 가고 그런 꿈을 잃고 살았던 사람인데, 뉴스킨을 만나고 나서 제가 처음 48 트레이닝을 받을 때 마주했던 질문들을 대답을 하고 나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나의 Y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뉴스킨이 오히려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초반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그러고 있어도 이 리더 사장님, 그다음에 저의 시스템, 윈윈 스카이 모멘텀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말 도움을 받아서 제가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바르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타인의 시선 그리고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앞으로 뉴스킨에 열심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